제주대학교 교육방송국 제1부에서는 주로 제주와 문제를 다루는데요. 제2부는 일단 주제가 제주사와 제주문화, 제주인의 사회통합 전체 그 주제, 제주문화와 120만 제주인의 사회통합, 요거 속에서 제주사와 제주문화라는 관점으로 발표와 토론이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2부 사회를 맡게 된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초보입니다. 3월부터 시작했으니까 2달밖에 지금 안 됐는데요. 고호성 교수입니다. 반갑게 반갑습니다. 뭐 길게 소개를 하면 끝도 없이 많은 거를 해주실 발표자와 토론자께서 나와 계십니다만은 간단히 여기 소개되어진 정도로 발표자와 토론자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2부 주제가 좀 컸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특히 시민적 제주인이라는 새로운 그 개념, 정책적 제안을 해주시는 데 초점을 맞춰서 시민적 제주인을 위한 재헌이라는 이름으로 제주대 초등교육과 예전에 이제 교육대학이죠. 이게 통합이 돼서 제주대 초등교육과 교수이신 김은석 교수님이십니다. 지금 제주문화유산 연구원장도 맡고 계십니다. 소개드립니다. 토론은 여기 인쇄되어 있는 순서대로요. 제일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 본부장이신 강승화 본부장님께서 맡아 주시겠습니다. 본부장님 소개드립니다. 두 번째 토론으로는 제주대학교 건축학부의 김태일 교수님 소개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토론자로는 음방기획자이신 홍현종 선생님 소개드립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토론자로는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허남춘 교수님 소개드립니다. 일부가 발표도 그렇고 토론도 그렇고 특히 플로어 토론이 참 흥미롭고 또 열정 있게 전개된 거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거 나오기 전에 제가 노리고 있었습니다. 노리고 있었수다. 뭘 노리고 있었냐 그러면 내가 사회에 올라가면 제주도 말로 하겠다. 그래서 사실 전체를 제주도 말로 하려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자신이 없어요. 제가 제주도 말을 제가 하는 게 제주도 말인지 우리 아버님 세대가 쓰던 말, 할아버님 세대가 쓰던 말, 내가 쓰는 말, 우리 자식 세대가 쓰는 말이 각각 다 다르고 내 정도 쓰는 제주도 말이 이거 제주도 말인가 이것에 자신이 없어요. 그러다가 잘못 말했다가는 어른들한테 혼납니다. 그러나 제가 이걸 꼭 해야 되겠다고 하겠다는 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제주도 말을 쓰면 이 말 자체가 중요한 게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끼리는 제주도 말을 한다 그런다면서 어떤 이 공동체 의식도 생기고 이렇게 좀 통합적인 구조도 생기지만 제주도에 들어와 있는 제주도 말을 모르는 많은 제주 지역 주민들이 계십니다. 지금 여기들도 이제는 거의 다 아실 겁니다만 계시고 밖에 사람들이 여기 우리가 제주도 말로만 토론을 한다 그런다면 배타적으로 볼 건 아니겠는가? 이런 문제가 동시에 내재되어 있다, 있는 상황. 제주도 말이 또 그렇게 세대를 거쳐가면서 이렇게 흩어져 가고 전혀 없어지진 않을 거라고 전문가께서 말씀하시니까 이런데 또 그거를 복원시켜야 된다고 하는 의지 같은 것들이 겹치는 상황.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두 번째 얘기할 문제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아닌가, 똑같은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말해볼까 했었던 겁주게. 했는데 요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 말 자체보다는 그 말이 주는 이 상황에 대한 다른 학생들이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될까?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어학자도 아니고 법학자인데 뭐 법학이라 그러니까 또 뭐 조문 따지는 이런 건 아니고요. 저는 역시 법학 사회과학 이런 쪽이니까 저는 정책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에서 지금 큰 주제가 제주문화, 세 가지 키워드가 있죠. 제주문화, 120만 제주인, 그 다음 사회통합.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역시 정책적 관심은 우선 사회통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통합이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갈등 구조가 지금 제주사회에 있다. 제주사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모임을 주최하고 있는 것이 제외 제주특별자치도민총연합회, 이른바 제주도민이신데, 제외 제주도민과 우리 이 안에 있는 제주도민일까요? 요 사이에 있어서도 알게 모르게 어떠한 그 긴장감이 있을 것이고, 또 제외 제주도민 중에서도 아까 우리 언어와 제주어와 관련돼서 했던 것처럼 세대 간에 있어서의 정체성 문제와 관련된 문제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그런 전체적 상황 속에서 복잡한 것들이 엉켜 있습니다만 사회 통합이 정책적인 화두다. 이 사회 통합이라는 폴리시를 접근할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나는 제주인이라는 아이덴티티로 할 수 있겠는가? 제주인이라는 아이덴티티, 우리는 제주인이니까 뭉쳐야 돼. 이라는 제주인이라는 아이덴티티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제주인이라는 아이덴티티가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어떨 것인가? 또 하나는 제주인이 도대체 뭐지? 아마 이제 김은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누가 제주인인가? 여러분 아십니까? 누가 제주인인지? 딱 알죠. 대강은 알죠. 선을 정확하게 긋지 못하죠. 그렇다면 제주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이 문화일 텐데, 그래서 앞에서는 언어 한 거고, 또 아마 우리 김은석 교수님은 역사 가시고 이러시니까 아마 역사의식 같은 것도 얘기를 해주실 거로 이제 이해가 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은 변화된 상황 속에서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통합적 관점에 있어서의 논의를 이런 탐남문화 연구소가 이런 식의 문화적인 점에 초점을 두면서 사회통합이라는 정책에 접근해 나가려고 하는 이런 것이 아마 오늘의 이제 중심적인 흐름인 것 같으니까 여기에 맞추어서 오늘 좋은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도록 사회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지금 우리가 몇 시까지 끝내야 되냐면 6시 30분까지 지금 끝내야 되는데요. 제가 한 10분 이상 써버리니까 지금 90분에서 80분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발표 자켓에서 30분 쓰시고요. 더 적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25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토론 자켓은 각각 10분씩인데 뭐 이런 데는 저는 줄이는 게 능사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10분에서 그 안쪽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은석 교수님께 발표 부탁드립니다. 저 김은석입니다. 사회자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원고를 필요한 부분을 읽어 나가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적 제주인을 위한 제언. 최근 제주사회의 담론체계에서 제주인은 이념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늘 그 중심에 놓여 왔습니다. 제주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제주인으로 살아가며 흔적을 물려준다는 것은 곧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현실 인식의 틀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제주인, 그들은 누구인가라는 인식들에 대한 문제 제기야말로 제주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담론적 실천의 첫걸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접근 방식은 대체로 혈연에 기초한 제주인, 예를 들면 제주인의 설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제주도라는 지역사회, 그리고 제주인과 핏줄로 연결된 혈연이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식에는 그들은 제주사회에 뿌리를 내려 살아왔다는 믿음이 깔려있고, 따라서 가족과 같은 유대감, 지역 공동체성에 대한 강조가 논의의 핵심이 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제주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논의는 규범적 인식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제주인에 대한 당위적 주장이 실제 어떠했는가라는 경험적 인식을 압도하면서 제주 사회의 중요한 이데올로기적 생산기지로서 존재해왔다는 것이 솔직한 느낌입니다. 혈통에 의한 주민들 구분짓기가 과연 가능한 것일까요? 유전학자들에 따르면 지구상의 인류는 유전학적으로 너무 비슷해 문화적 차이는 인정하지만 유전학적 차이로 사람들을 분류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옥스퍼드 대학 유전학 교수로서 인류의 가장 완벽한 DNA 가계도를 만들어냈다고 평가받는 브라이언 사이크스의 2부의 7달은 유전자 추적 결과 유럽인들의 모계에서 대단히 흥미로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예를 들면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폴리네시아인 미토콘드리아 DNA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녀는 배의 선장과 사랑에 빠진 타히티 여인의 후손일 수도, 마다가스카르 해변에서 아랍인들에 의해 포획된 노예의 후예일 수도 있습니다. 영국 서머스 젖소 농장의 한 농부는 아프리카인의 미토콘드리아 DNA를 갖고 있는데 영국 어느 마을에 살던 로마 노예의 후손일 수도 있습니다. 유전자 혼합의 이런 예들은 지금까지의 영국인, 스코틀랜드인에 대한 생물학적 분류란 상상의 공동체의 산물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발표에서 제주인이란 제주 역사의 기원과 더불어 존속해온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고 하는 본질주의적 접근에서 벗어나 구체적 역사 조건들을 기반으로 배태된 역사적 변수로서의 제주인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요컨대 제주인을 인식된 현실이라는 측면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제주인의 역사성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요구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탐나 주민의 형성. 19세기 말 프랑스 노르망디 농민에 대한 기념비적 사회사 연구물인 웨버의 농민들, 프랑스 국민이 되다에 따르면 당시 노르망디 농민들은 대부분 평생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4km를 넘는 곳을 여행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들은 프랑스 혁명의 기본 정신이 무엇이고 자코뱅의 개혁안이 무엇인지 모른 채 봄에 씨 뿌리고 가을에 수확하는 단지 그 지역에 살아가는 평범한 시골 농부일 따름입니다. 사실 근대적 통신기술과 교통이 발달하기 전 인간의 활동 범위는 기껏해야 보통 성인이 하루 걸을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이때 각 개인에게는 촌락 자체가 자급자족적인 삶의 터전이자 그 자체가 인식의 범위인 셈입니다. 특히 제주도처럼 지리적 고립 정도가 높은 경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1쪽 두 패러그래프를 지나가고요. 가운데쯤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탐나 주민으로 하여금 자신의 이해와 탐나 사회의 이해를 갖게 만든 구체적인 역사적 경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것은 탐나국이라는 정치적, 문화적 공동체의 붕괴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이 아닐까 합니다. 이 과정은 어쨌든 기존의 탐나 사회가 한반도 문화권의 귀속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한 민족체의 역사 발전에 원심적 경향이 제어되고 민족체의 형성을 향한 구심적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민족사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시 탐나 주민이 고려 왕조의 적극적인 귀속 의지를 가졌을까요? 앞서 지적했듯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우리라는 의식은 정신적, 심리적인 것입니다. 이 가운데 특히 공동체 질서의 부당한 침입자에 대한 저항은 지금까지 느슨하던 개인과 개인을 연결시키며 소속 집단에 대한 강한 애착심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통일신라기 고구려 백제 주민에 의한 부흥운동이나 몽고의 침입 때와 일제강점기 단군 신화의 복원이 그것입니다. 탐나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인과 제주인. 한편 제주섬 주민에게 있어서 자신의 이해가 한국 사회의 이해와 직결된다는 이른바 제주인이 한국인이 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이것은 보다 많은 실증 자료를 통해 검증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민족의식을 근대의 산물로 파악할 때 이는 19세기 말 이후의 시대 상황에서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는 지식인층의 새로운 민족 정체성 논의가 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중들의 생활상의 의식과 집단적인 정체성과의 상호작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기였습니다. 제주 사회의 경우 한편에서
조선 봉건 왕조의 사회 경제적 모순이 드러나는 가운데 천주교를 비롯한 서양 문물이 토착 사회를 흔들었고, 또 한편에서 제국주의 체제에 노출되면서 일본인에 의한 어업 침탈 등이 본격화되었습니다. 특히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 체제로의 재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은 가혹한 식민지적 수탈과 착취에 시달리게 되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 1908년 의병거사교회, 1918년 법정사를 중심으로 한 중문지역의 항일운동, 1919년 조천만세 시위운동, 1931년 2년 구자면 성산면 6개 마을 장녀들에 의한 항일운동, 새로운 이념을 받아들인 지식층 중심의 사회주의 계열의 활동 등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점에서 일제 식민지 체제에 대한 제주 주민의 저항은 제주인 곧 한국인으로 이어지는 민족적 일체감을 성숙시키는 중요한 여건을 제공한 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항일운동이 성, 노동, 계급 등 다양한 국면의 모든 억압을 자동적으로 해소할 것이라는 생각은 무리가 따릅니다. 항일운동으로 환원되기에는 당시 현실의 모순 구조가 너무도 중층적이고 복합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회적 교류를 차단한 채 고립, 분산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는 제주 주민에게 아직도 촌락 공동체가 생활과 관념의 중심으로 여전히 남을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즉, 그들의 집단적 자아의식은 한국인이기 이전에 묵은성 사람, 정뜨르 사람, 성안 사람 같은 촌락 공동체에 강하게 쏠려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제주도, 충청도, 한국, 중국 등을 구분하는 행정적 도계 내지는 국경이 사람들의 집단적 자아의식을 어떻게 규정하는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예가 있습니다. 1차 대전 직후 폴란드와 러시아 국경을 확정짓기 위해 측량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측량 기사가 어느 오지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독립을 했는지조차 모르는 한 농민이 측량 기사로부터 국경선을 긋는다는 설명을 듣고 자기 땅은 어디에 속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폴란드에 속한다는 말을 듣고 농민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러시아의 겨울이 너무 혹독하지만 폴란드의 겨울은 따뜻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제주인,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의 경계 역시 매우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실상 이로부터 강한 민족적 자아의식을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은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교통, 통신, 대중매체의 영향, 의무교육의 실시 등으로 사회적 교류가 확대되고 그 영향권에 들어선 후의 일입니다. 따라서 20세기 초 산업화 이전의 제주인은 그들의 집단적 자아의식이 향촌에 머무는 한 한국인이라는 강한 민족의식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오히려 당시의 시대적 조건을 감안한다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조선 왕조의 관리나 일본의 침략자 모두 그들 공동체 질서를 위협하고 간섭하는 부당한 세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주인의 형성 시각에서 볼 때 그것이 중앙정부의 권력이든 제국주의 침략자이든 외부의 적에 대한 제주 주민의 향촌 수호의식은 여전히 20세기 초의 역사적 사건을 연결지어주는 중요한 고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농민들 프랑스 국민이 되다 해서 웨버 교수는 프랑스 혁명을 거쳐 국민국가로 성장한 지 100년이 지난 19세기까지도 노르망디 농민들은 프랑스 실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의무교육을 통해 비로소 프랑스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프랑스인, 한국인, 제주인은 선천적으로 자연스럽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주입되는 것입니다. 한편 제주 사회의 경우 향촌 중심의 특수성이 제주도 중심의 특수성으로 무게 중심이 서서히 이동하는 것은 해방 이후 두드러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한 11줄 정도 내려가 가지고요. 이 시기에 지금까지 예컨대 묵은성 사람, 정뜨르 사람, 성안 사람이 새롭게 재구성된 제주인으로 바뀌는 변화는 제주 근현대사의 주요 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고려할 때 그 의미는 각별하다고 하겠습니다. 타자와 제주인을 구분하는 일련의 사건들을 정리하면 첫째, 1946년 도승격과 20세기 후반 민선자치의 출현을 꼽을 수 있습니다. 과거 전라남도에 속해 있던 제주군은 1946년에 전라남도에서 분리 본격적인 독립된 도 단위로 승격됩니다. 물론 도로의 승격 과정에서의 도민의 갈등,
지지 여부는 추후 자세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겠지만 어쨌든 제주도 승격은 이후 제주인 곧 제주도민으로 이어지는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특정한 정치 공동체에 속한다는 의식은 주민의 자기 위치 확인의 필수적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느 정치 공동체에 속하는지, 어떤 인간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규칙과 문화적 틀 속에서 살게 되는지가 상당 부분 이로써 정해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이때 등장한 제주도 노래, 제주도 기와 각종 상징물은 근현대적인 제주인을 자각시키기 위한 결과물입니다. 그것은 제주인을 관념적으로나마 우리라는 연대감으로 결속시켜줄 새로운 상징과 수사의 필요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통적인 덕목인 순우름과 같은 상부상조의 미덕이 주목을 받게 됩니다. 둘째, 유관 전통의 공동체가 강조되면서 전통에 대한 가치가 새삼 중시되었습니다. 1970년대 이후 특히 제주의 전통문화와 제주인의 정체성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됩니다. 예컨대 제주도정기관지인 제주도의 경우 특집을 통해 제주인의 전설, 신화, 의식주에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가령 제주도 명물의 재발견, 제주도의 의식주, 제주도 전통문화의 재정립, 제주인, 제주도 정신 등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노력과 관련하여 제주인이 지향해야 할 실천운동과 이념적 지표로서 산무정신, 존양정신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다 적극적으로 세계화, 지방화 시대의 전략으로 100만 제주인의 개념 범주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통합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셋째, 지역 공동체 정신의 강조입니다. 20세기 후반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제주인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를 가속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지방정부는 주민을 하나로 묶는 시도들이 나타났습니다. 민선자치가 시작되면서 제주사 정립추진위원회의 활동도 제주인의 뿌리찾기 작업과 아울러 제주의 지역 독자성을 확인하고 도민의 연대감을 마련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화, 세계화 시대에 대응한 지방화의 과제 개발에 논리와 맞물리면서 제주인과 그들 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것입니다. 그 결과 제주인의 정체성을 학문적 과제로 삼아 논의가 시작됐고 최근 각종 세미나에서 제주인의 정체성 문제가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좀 밑에서 네 번째 줄 되겠습니다. 20세기 주류를 이루어온 지금까지의 혈연적 제주인은 도민들을 하나로 묶어줌으로써 하나의 공동체를 창출하는 문화적 기제로 작용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수사를 동원함으로써 공동체의 꿈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에 이미 제주사회의 갈등 양상은 중층적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혈연적 의미의 제주인이라는 자부심과 친근감이 사회적 동력으로 작동하기는 쉽지 않을 정도로 이념, 계층, 가치관의 차이는 너무도 큽니다. 구호가 만들어내는 상상의 공동체에서 사회 통합, 화합이 미덕으로 자리 잡던 때가 지났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주인의 통일성을 강조하는 혈연 공동체의 인식틀에 머무는 한 다양성의 공존과 연대에 기초한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발전은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웃사이더인 내게 우리의 조국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외친 영국의 버지니아 울프의 날선 반문을 진지하게 경청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한 집단의 정체성의 억압을 뚫고 나온 타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여성적 주체의 외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울프의 항변은 여성, 외국인 노동자, 농어촌 주민, 여기에는 제가 일부러 뺐습니다마는 제주에서 육지 사람, 육지 것들 뭐 이런 표현도 있죠. 등과 같은 주변화된 타자를 배제할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서 주변화된 제주인의 항변이기도 한 것입니다. 21세기 제주인은 유기체적 성격을 벗어나 자기 자신을 타자로 인식하는 동시에 타자를 동등한 제주인, 즉 시민적 주체로 인정하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혈연적 제주인과 시민적 제주인, 지난 반세기와 비교해 볼 때 제주 사회의 변화는 놀랍고 가히 충격적입니다. 외형적으로도 그렇고 내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불야성을 이루는 오늘의 연동지구와 제주시 해안도로변이 1950년대 인적이 드물었던 당시의 모습들과는 너무도 판이합니다. 중산간 목장지대에는 유럽풍의 전원주택이, 해안도로에는 서구식 카페들이 이제는 낯설지가 않습니다.
제주의 전통 음식으로 알려진 자리젓과 몸국 대신에 맥도날드 햄버거와 스테이크, 일본식 스시를 찾고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이 불티나게 팔린 지 오래입니다. 그런가 하면 각종 외국어 학원이 늘어나고 급기야는 국제자의 도시가 제주도정의 핵심 정책이 된 실정입니다. 따라서 21세기 제주 사회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어떤 변화보다도 더 크고 근본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송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지리적 의미가 퇴색해버린 지금 지구는 문자 그대로 하나의 촌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에서 세계는 밀접하게 얽히면서 개인이든 집단이든 모두의 운명이 각자의 특수성의 희생 위에 세계 속에서의 역할에 의해 좌우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제주 사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제주 사회가 지녀왔다고 믿었던 특수한 문화 역시 좋든 싫든 희생을 강요받게 되었고 하나의 지구촌 생활 양식에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를 맞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제주인이 당면한 과제입니다. 사실 현실을 인식하는 틀이 바뀔 때 실천의 방식이 달라지고 그것이 다시 현실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제주인에 대한 새로운 현실 인식이 요구되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집단을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 실천의 지향이 달라진다고 한다면 결론에 대신해서 혈연적 제주인에 대비되는 시민적 제주인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경쟁과 이해 갈등으로부터 상생의 새로운 규범과 통합 시스템을 찾아내야 하는 오늘날 시민적이라고 함은 무엇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비규정적 특성을 갖는 그러면서 다양한 주체적 입장들이 조화되고 언제든지 가변적일 수 있는 그 자체의 임시적인 아이덴티티를 갖는 주민을 뜻합니다. 이런 점에서 혈연적 제주인이 비공유적, 배타적, 현상고수적이었다면 시민적 제주인은 공유적, 매개적, 미래이행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몽 전통에서 시민사회가 세계교역의 교량이었다면 막스주의에서 시민사회는 혁명적 전도를 통해 국제주의로 나가는 변증법적 매개체였습니다. 그렇다면 세계화가 가져온 변화된 환경 속에서 시민적 제주인과 국제자의 도시 제주인은 양립이 가능할까요? 개념사적으로 볼 때 세계 시민의 관념이 존재함으로써만 시민사회라는 개념이 비로소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쭉 내려가서요. 밑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되겠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할 때 완전한 시민적 정체와 세계 시민사회의 이론이 된다는 칸트의 언급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계 시민사회, 세계 시민의 정체성, 이성의 공적 사용 이들 3자 간 불가분의 관계를 간명하게 요약해 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리적 경계를 넘어 지구적으로 진행되는 행동도 그 주체가 어떠하든 그것이 이성의 공적 사용과 무관한 것이라면 국제자의 도시 제주인은 의미를 상실하고 맙니다. 칸트는 이성의 공적 사용이 철학자들의 수사가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사익에도 국익에도 갇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의 고자와를 훼손하여 골프장이나 리조트를 건설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판단의 근거가 국익에 의한 것도 아닙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 이주민에 대한 인권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단지 나에게 좋으니까 아니면 국익에 부합하니까 라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모두는 이성의 공적 사용, 즉 공공성의 다름 아닙니다. 그것은 특정한 의사소통을 하는 한정되고 닫혀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것의 특징은 바깥으로 열려있다는 것, 즉 그 범위에서 최종적인 한계를 상정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분석적 차원에서 그것은 국가적 지구적 공공성, 직능적 사회적 공공성, 중앙지방의 공공성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모두는 하나의 근본 원리, 즉 이성의 공적 사용에 근거하고 그런 전제 위에서 각 영역 간의 바람직한 소통과 교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시민적 제주인 개념은 이성의 공적 사용이 가능할 수 있는 제도적, 문화적 장치가 마련되고 이를 가능한 수준에서 현실화시키며 현실화된 제도를 부단히 개선해가는 과정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런 발상은 혈연적 제주인을 뛰어넘을 때 가능합니다. 물론 제주 주민들에게 혈연적 동질성에 근거한 태도는 상당한 정도의 영감과 연대를 제공해 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한계를 고려한다면 혈연 의식을 넘어서 시민적 제주인을 형성하는 태도가 미래지향적인 자세가 아닌가 합니다. 이를 위해 문화적인 다양성과 관용, 민주적이고 시민적인 제주인 정체성의 형성과 제도화를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해주셨는데, 물론 상당히 문제가 느낄 수 있는 요소도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거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것보다는 성격을 고려해서 아마도 지금 사회통합이라는 쪽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제주인이라는 정체성 자체를 좀 시대에 맞게 변경하자는데 좀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해석은 여러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뭘 말씀하시냐 그러면 우선 첫 번째는 국민이라는 것도 그렇고 제주인이라는 이런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론적인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시대적 환경과 조건 속에서 형성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시대가 달라진다, 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초점을 들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주로 물론 지금 이거는 현장적으로 제주 지역 내에서도 제주인이 배타적이 아니냐는 공격을 고려하면서 이런 논의를 하시는 걸로 이해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 나왔습니다는 네이션 빌딩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것, 국가에서 했던 건데 제주인도 한편으로는 분열적인 측면이고요. 제주인 이해 이상의 배타적인 특성을 갖고 또 하나는 그 공동체 속에 있어서의 갈등을 해소시키죠. 무슨 사람, 성남 사람, 성북 사람이라는 아이덴티티는 제주도가 아이덴티티가 커지는 건 사라지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전체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발표를 해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논쟁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제주인의 정체성이 혈연적이다. 표현은 혈연적이다 그랬지만 이건 아마 우리 제주 지역에 와서 살고 있지만 여기 오래 살지 않은 사람들은 제주인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인 것 같은데 영어로 쓴 거 보면 에스니시티 개념을 쓰고 있어요. 혈연적인 문체가. 사실 이건 문화적인 컨셉이 강한 건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언어나 종교와 역사, 시간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갖고 오는 이것에서 이런 정체성에서 신혼적인 정체성으로 가자. 그러면서 이성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논쟁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주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 그런 정체성은 감성의 문제가 강한데 이것이 이성화 된다면 그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이냐 이런 논쟁으로 가는 것 같다 보여서 상당히 어려운 주제를 제기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관계자들께서 토론자들께서 적절한 토론을 해주시도록 기대합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강승환 국제자유공장의 네, 알겠습니다. 10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아주 제주인의 역사적 관점의 변수에서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주인은 과연 지금까지 폐쇄적이고 거칠고 이제 그렇다는 관점에서 보는데 이제 저도 이제 서울에서 한 28년간 중앙부처 공식사 이제 들어와 보니까 참 힘듭니다. 이제 힘든 게 사실인데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대선 때도 대한민국의 가장 갈등의 현장이 바로 제주도 우리 강정 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권 주자가 되려면 무조건 거기 현장 갔다 오고 거기 가서 자기 소신을 얘기하고 어떤 소신을 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거에는 결혼하시기 때문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런 문제 또 끊임없이 도저히 풀릴 만큼 갈등이 계속해서 이제 강정 문제가 이번 대선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하니까 이제 카세라라고 부여호텔에 있는 이 문화 이거 가지고 아주 도저히 심히 떠들썩하고 생방송 케이블 생방송을 며칠하게 해도 지금까지 끝나지 않은 이제 갈등의 전쟁이 있고 또 이제 외국 자본이 중국 자본들이 요즘 영주권 제도를 바탕으로 들어오는데요. 이 영주권 제도에서 우리가 영주권을 주는데 들어온 사람이 155명, 가족이 한 400명밖에 안 되는데
이걸 취소해야 되지 않겠냐, 반납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문제. 또 이제 중국 자본이 조금 들어오니까, 관광이라든지 녹지 들어오니까 신문이나 이제 방송이 어떻게 나오느냐. 중국 자본의 제주 점령이라는 말을 씁니다. 또 이러다가 중국사가 도지사 되겠다. 이게 언론입니다. 이 언론이 이제 국민의 정서를 반영하니까 이런 끊임없는 것들이 일어나서 이제 들어가서 방송 가서 해요. 또 그런 이 자그마한 사례를 보더라도 또 개인 민간인 차원에서도 옛날보다 오히려 더 우리 제주 사람들이 어쩌면 더 거칠어지고 더 이해관계 속으로 빠진 듯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중문수산국 오늘 나오라기는 이제 또 항의가 오는지 모르니까 실제 사례니까요. 성산읍 저쪽에 이 전망 쪽 바닷가 쪽에 이제 육지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신제주 삼봉호 옆에 산다가는 집을 지으려고 땅을 오래전에 샀어요. 한 10년, 15년에 샀는데 이 땅을 하려니까 건축이 15m까지 할 수 있습니다. 녹지되니까. 그래서 이걸 자꾸 건축하는 과정에서 11번의 건축심이 빠거든. 얼마나 1년을 넘었었어요. 내가 와보니까 11번 빠꾸도 해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결국 마을 주민이 집단 반대 때문에 수를 포기합니다. 그럼 저같이도 내 돈 주고 내가 땅을 사고 건축행위를 해도 건축심이 11번 빠꾸해서 겨우겨우 하니까 이 마을 주민이 이거 해보면 우리 마을의 전경이 나빠진다. 또 다른 거 집을 지으면 안 된다. 이런 문제. 어떤 마을 단위에서도. 또 하나는 이제 중문에 큰 관광 사업이 왔는데 이제 마을에 길 들어가다가 한 200억 해서 길을 들어다가 자학공간이고 자학제도를 세워다가 이런 끊임없는 갈등들이 마을 단위 차원 계속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주도의 문화적인 거냐, 지리적이냐,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그런지 역사적 변수에서 보는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유배지로서 왔기 때문에 늘 저항의식 속에 있었고, 그 다음에 서로 미신도 존재하고, 이런 개념도 있고, 제가 왜 좋은 이제 옹호지식도 있고, 사무정신도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은, 우리가 이 분석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이냐, 우선 부정적 측면을 놓고 볼 때 이제 병리를 치료하는 나쁜 것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저도 제주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끄지 않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제주도민들이 바라는 제주산은 뭐냐? 설문조사를 2010년 7월달에 1대1 면접 신청 이거 받았어요. 1,059명이 1대1 신청을 좀 했는데 또 이건 정확하게 처가 잘해오신 국민들이 국제자료에 적합한 미래산과 10년 후의 정책 경영은 가장 미래산으로 관광휘한 것이 1번. 두 번째 환경 생태 도시. 그러니까 생태보다도 휴양 도시를 원하니까 혈시를 관광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평화 도시가 세 번째 이렇게 되고 향후 10년 동안에 인구규모는 100만 명이 이렇게 됐고 또 뭐가 문제점이냐?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도민들 대답도 또 정확하게 처방합니다. 또 이게 어떻게 해요? 선진화된 시민의식 일부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고 교수님께서 한 이제 시민 괜당 혈족주의에서 시민주의로 이제 이런 개념을 찍어주는 거죠. 이제 1도. 두 번째는 이제 마케팅, 세 번째는 사회개발식, 공헌한 사회개발식을 확충해달라고요. 이런 것들은 또 정확히 처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똑똑한, 그래서 유배를 와서, 아주 무서운 민족들이 와서 그런지, 사회 정확한 처방을 하고 있으면서 욕심도 있고, 그런 사회 갈등은 그런 통합을 어떻게 가냐, 시간이 이제 5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갈등의 현장은 아까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완화 해소하냐면 저는 분명히 지금 우리 발표자께서 잘 얘기했는데, 혈연적 벤당 문화에서 시민적 제주인으로 한 것이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셔가지고 이제 시대적 가치가 이제 리더가 되려면 배려라는 책도 교무경 주변에 배려라는 책도 있는데 이런 관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선진화된 시민의식의 그 대표적인 현장 사례, 제주도에서 일어났던 사례가 정확한 날짜를 기억 안 하는데 2011년 노선가대 평화로에 대형 교통사고가 나타났어요. 사람이 죽은지 살았는지 그 정도 참고사에서 그 재미있는 일부의 언론사에서 어떻게 나왔냐면은 제주 사람은 보면서 지나가 외국인 2, 300의 혼씨 수선하는 참
장면까지 비춰줍니다. 이제 호주인이 기억납니다. 제 생각에는. 그 양반은 왔다가 제주 왔다가 교통대행사고에서 내려서 수술을 하고 제주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이제 원로 기사인데 이게 바로 우리가 세계 시민 이 시기 이 현장이 아니었나. 우리가 이제 직접 현장을 실체적으로 보고 이런 문제. 또 우리 일본 동북수는 때 물살하고 고추를 짓고 이런 개념들이 바로 이제 선진화된 세계 시민의 이식이 아니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그 세부 실천 방향을 그 시민이식 교육을 통해서 그 아까 저 발표자님께서도 노르망디 농민들이 100년이라도 프랑스 실체를 몰랐다. 이무교육을 통해서 프랑스를 알았다. 이무교육이 어떤 주입식 어떤 의도적, 제도적, 문화적인 장치와 노력에 의해서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제주도에서도 삼성연구 세일이라는 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세일에서 연구소해가지고 제주도 12대 핵심 전략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15억 들여가지고 용역에 12대 프로젝트 8번째 핵심 전략사로 왔어요. 이게 시리즈 교육, 그 용어는 5만 명의 시리즈 교육을 시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여기 도의회 의원님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의회도 다 그런 거 아니니까 이거를 통과시키는데 저 아주 혼신에 딱 걸렸어요. 어때 12대 전략사면 시리즈 교육까지 일어나서 그렇게 15억 줘가지고 삼성 세계적인 경제는 그런 거 가지고 했냐. 또 영어 박사가 어디서 박사라서 이거 쳐서라고. 그래서 우리 설명을 고집을 해보니까 오늘 왕경 이 현장에 보니까 역시 삼성 세계 연구소가 제대로 봤다. 제대로 봤다. 그래서 시스템 교육을 할 때 이제 우리 평생 교육, 인재개발에서 평생 교육하는데 지금 한 8천만 원 올해 1억 되는데 오늘 와서 사회자 발표 보니까 1억이 아니라 대단한 혁명적 차원의 예산과 전담 기관에서 시스템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평생 교육을 하는데 여기는 저사교육도 있고 상담교육도 있고 이런 관점이 아니라 진짜 교육 설계하고 아까 같이 호주인 그런 사람들은 하고 어느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냥 가고 하는 현장 사회 교육을 계속해서 하다가 이무교육이 프랑스 노르망디 농민들 이렇게 했다 하듯이 우리 줄기차게 가야 되겠다. 이것만이 우리 제주도가 이제 미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도 이제 이런 방향이 설정되기 때문에 제주도 미래에서 마케팅을 많이 도와주시고요. 이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세계적인 교육적 논란을 여기까지 공정하고 여기에 용역 싸움을 해야겠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관점으로 마련해 주신 우리 양훈천 총 우리 사령관님께 다시 한번 기쁜 말씀 드리고 앞으로 이런 교육적 관점에서 시민식 관점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토론으로는 제주대학교 김태희 교수님이시죠? 김태희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조금 전에 소개받은 제주대학교 건축학부입니다. 앞서 토론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다른 말씀에서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에 큰 반대의 반응을 제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기본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몇 가지 좀 도시와 건축 환경을 다루는 입장에서 몇 가지 좀 더더욱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또 그게 관련된 질문을 드릴까 싶습니다. 이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 제주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문화 풍경, 개발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포함한 제주의 전통 문화 풍경이 다양한 형태의 사회에서 개발이라든지 관련된 사회의 자의된 타의된 사회 변화를 지금 현재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대적 문화 풍경의 충돌, 거기서 오는 정체성의 상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합니다. 또 그것들이 결국은 지역의 공동체를 어떻게 보면 대체시키는 또 해소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공급을 해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국민들이 이 필요로 해서 이 생활환경을 만들고 또 그것을 저희들은 인조환경이라고 합니다만 그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그 환경은 결국은 다시 인간의 생활을 지배하고 또 조직화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 도시라든지 또 전통 건축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나 이런 것들도 결국은 거기에 따른 우리 인간 생활에 지배하고 또 그게 조직화 되는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제주의 어떤 아까 말씀하셨던 도민의 이런 분들 말씀하신 제주다운 또 제주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발표자께서 말씀하셨던 제주도가 변화하는 그 과정에 두 개의 큰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특별자치도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국제자유도시라는 큰 흐름의 두 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 저희들이 정체성을 논하는 입장에서 특별자치도, 국제자치도는 나중에 논하게 하고 특별자치도라는 측면에서 무엇이 특별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행정구조 개편을 통해서 산남과 삼북으로 나눠진 행정구조,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행정구조가 특별하기 때문에 제주도가 특별하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주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별함, 일부에서 논의가 됐던 제주의 문화라든지, 기후라든지, 또 역사라든지, 또 삶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건축물이라든지, 또 마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별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제주도를 특별하게 관리하라는 자치권을 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좀 자기성찰적 입장에서 그럼 제주는 지금 과연 의미는 특별함을 유지하고 있다. 또 오늘 논의 이후에 논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제주의 정체성, 공통성, 공동체적 의식 이런 것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비판적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제주는 잘 아시다시피 제주의 전통 건축 특히 제주의 전통 마을에 들여다보면 굉장히 많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주제인 지역 공동체적 의식, 정체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것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돌담이 들어가고 또 앙크리라는 공간구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잘 아시다시피 마을 안에는 그 풍랑나무 아래에 모여서 마을의 대소사를 원하는 지역 공동체적인 그 공간이 있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젠가 우리가 제주도가 먹고 산다는 입장에서 개발 지상주의의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1년 타당하게 보입니다만 이러한 우리의 문화, 정체성, 또 의식 이런 것들을 해소시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개발, 좀 전에 본부장님, 강성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개발에 대한 탄성을 말씀하셨지만 실은 굉장히 비문화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폭력적인 것이 아닐까 하는 비판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거 뒤돌아보고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자의적으로는 우리 제주도 혹은 우리 제주도 스스로가 생활하기 위해서 혹은 편의성 때문에 너무 쉽게 제주의 정체성을 해소시키는 부분은 없다. 예를 들면 해안도로를 내면서 그 제주도가 가지고 있던 중심의 지역 공동체의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호재단을 없앤다거나 또 당을 진출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마을을 관통하는 풍별로 도로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필요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그 정체성을 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과정 속에 소위 말하는 자본의 유익 과정 속에 우리 것에 대한 생각보다는 남의 것에 대한 존중, 그것을 우선순위로 하는 과정 속에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제주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지금 어떤 문제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예를 들면 중국 자본에 대한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중국 자본에 대한 것에 대한 반론이라든지 개발에 대한 반론을
사회단체가 NGO 단체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제주가 가지고 있는 고유성, 문화, 또 정신적 가치를 우리가 잘 지켜나가는 그러한 기본적인 틀이 없이 소위 말하는 이 비문화적인 개발 이런 거에 문제가 없는지를 이의제기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사회적 발표자께서 말씀하셨던 중산간 지역이라든지 또 고추아바리라든지 어떻게 보면 버려진 땅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주의 정체성, 제주의 문화를 담고 있는 아주 소중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개발의 가치로서 들여다보면 진정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지켜나기 어렵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발표자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문화풍경 속에 제주의 그 정신, 가치, 공동체적 것을 유지해 나갈 필요성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하셨고 그런 측면에서 결론적으로 시민적 제주인이라는 용어를 쓰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저기 발표자께서 말씀하셨던 시민적 제주인에 대한 정의를 공유적 혹은 개방적 제가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정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시민적 제주인은 공유적, 매개적, 미래 이행적이라는 정의를 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이긴 한데 그렇다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혈연적 제주인은 비공유적, 비매개적, 미래 이행적이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제주 전통마을, 또 제주 전통의 그 주석에 담겨있는 그 수많은 것들을 들여다보면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으니 상당히 제주의 정신, 제주 사람들의 삶의 정신, 또 그 중에서 대표할 수 있는 공동체적인 의식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혈연적 제주인에서도 찾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시민적 제주인이라는 그 용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른 가치관으로 들여다보거나 아니면 그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좀 정립해 용어의 표현이라든지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좀 정리를 다시 한번 더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사처럼 하시는 분이 발표하신 것을 건축학 하시는 분이 토론하고 법학한 사람이 사회를 모르니까 이거 아주 정신이 산만합니다. 김태일 교수님께서 건축학 제주 건축사에 대해서 책도 여러 번 내시고요. 오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말씀은 지금 여기서 김식 교수님 발표하신 그 이성의 그 공적 사용의 한 시민적 그 제주인 제주문화의 정체성 자체인데 서로 다른 의미하고 상대방 의미로 이성을 사적으로 사적으로 공적으로 가는데 아마 김태일 교수님 말씀하시는 뜻은 지금 현대 근대 제주도시 디자인 및 건축은 그런 언어로 되어 있지 않다. 이게 다 파괴적이고 서로 자기만 챙기고 뭐 이런 걸로 되어 있지 않은데 옛날 거는 좀 그런 것이 좀 있었다. 이런 말씀으로 건축학적으로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것이 아닌가 보지만 주제에 지지하는 걸로 말씀하시는 저는 아버지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음반기획자신 홍현종 선생님한테 나는 굉장히 이제 개론적이고 약간 학술적이고 어떤 정신적인 면을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음반기획자 일을 계속 오래 해왔고요. 14년도부터 SM 엔터테인먼트에서 매니지먼트 팀장을 했고 JYP 엔터테인먼트라는 데서 매니지먼트 팀장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일본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아미주가 한국에 만든 아미주 코리아에서 대표이사 운영하고 지금 이제 제 사업을 하고 있는 이제 대중음악, 대중예술을 하는 사람입니다. 대중 콘텐츠를 문화 상품을 개발하고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가 좀 정책적이거나 아니면 좀 학구적인 면에는 제가 잘 모르고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대중문화 상품이라는 어떤 관점에서, 그다음에 제 개인적인 어떤 경험에서 빗대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써놓은 글은 읽어보시고 아시고 제가 이제 중요한 단락만 읽고 거기에 따라 제 생각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제주 도민이나 세 번째 단락입니다. 혈연적 의미에서의 제주도 사람을 뛰어넘는 포괄적이고 개방적인 제주인의 개념을 정립하고 그 개념에 따라 새롭게 제주인이 되고자 하는 구상원을 기존의 제주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도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근 각종 매체를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의 분들이 새롭게 제주도의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상황이 소개되고 있다. 강성인 성경 씨와 만화가 박필원 씨, 시인 손세례 씨, 장성우 씨, 조국화 멤버, 최성원 씨 등의 사례가 TV를 비롯한 여러 매체로 소개되었고 제주도에 정착하는 이야기가 책에 담겨 소산되기도 하였다. 근데 제 개인적인 이거는 하나의 사례였는데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활동을 할 때 보통 이제 어디 출신이냐라고 해서 제주도 출신이다 그러면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보통 고두순 선배님이나 혜은이 선배님, 강수광 뭐 그런 얘기가 나와서 뭐 이제 얘기를 지났거든요. 요 근래 한 2년 정도 안에는 저 제주도 사람이다 그러면 맨 처음에 나온 얘기가 사실은 개인적인 이제 사례입니다. 허수경 씨가 제 얘기를 먼저 나옵니다. 그 1박 2일 멤버들이 여기서 1박 2일을 찍고 허수경 씨를 찾아갔고 뭐 허수경 씨 자체의 어떤 라이프, 그러니까 생활이 좀 특별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유튜브에서 열심히 잘 방송하고 잘 하던 분이 아이를 하나 데리고 제주도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분은 제주도에 살고 있는 육지 사람이겠지만 육지에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제주도 사람들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은 허수경 씨 얘기를 먼저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리고 이제 또 만화가 쪽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할 때 들어보면 맨 처음에 나오는 얘기가 만화가 복수였이라고 그 메라쇼군이라는 뭐 젊은 친구들은 많이 아는데 어떤 인터넷 만화로 되게 유명한 분이 지금 제주도에 내려와서 여기서 만화를 그리면서 여기서 펜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주민등록을 이쪽으로 옮기고 주민세를 여기다 내면 어쨌든 제주 도민인 거죠. 정책상으로. 근데 그 제주 도민 안에서 일반적으로 기존의 제주 사람들이 얘기했던 육지 사람들, 제주 도민이지만 그분들을 어디까지 제주인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며 그러면 제주인은 뭐냐 라는 것을 사실은 주제 발표에서 해주셨던 김우석 교수님이 잘 문제 제기를 해주셨던 것 같고 그러면 어디까지 제주인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육지 사람들 제주에 살고 있는 분들 중에서 그러면 어디까지 그분들이 각자 갖고 있는 문화를 어디까지 제주도 문화라고 인정을 해야 되느냐가 참 어려운 숙제일 것 같습니다. 저도 문제 제기를 하지만 저도 뭐 해답은 안고 있습니다. 뭐 제가 개인적으로 작년 여름에 제주도에서 휴가를 뭐 친척들 이렇게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 이제 휴가를 한번 와보려고 펜션을 쭉 이제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왜 펜션을 알아보냐면 호텔 가면 사실 뭐 동남아시아에 가는 호텔이나 뭐 이런 데랑 사실 제주도 호텔이나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말이 잘 통하는 뿐이지 어떤 특징적인 어떤 게 찾을 게 없어서 좀 재밌는 데를 찾으려고 막 노력을 했더니 여러 군데 재밌는 데가 나타나더라고요. 시인이 만들어놓은 펜션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만화가 만들어놓은 펜션이 있었고 화가가 만들어놓은 펜션이 있었고 굉장히 특징적이고 뭔가 여기에 간다면 그냥 묵고 맛있는 거 먹고 바닷가 돌아오고 차 타고 드라이브하고 이외에 뭔가를 내가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잘 못 찾은 걸 수도 있지만 보통 그런 펜션들이 육지부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제주도에서 정착하면서 여기서 만들어놓은 펜션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그 펜션 자체가 우리는 저건 육지 사람이 와서 만들어놓은 그냥 육지 문화라고 보겠지만 대다수의 육지에 있는 사람들은 제주도에 내려가야지 펜션을 찾아야 되라고 했을 때 검색에 그렇게 나오면 그거 자체를 제주도 문화라고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소위 말해서 제주인이라고 한다면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희 어머니도 소위 말하는 육지인원입니다. 이제 시집을 오셔서. 근데 그때는 혈연 관계도 많지가 않은 숫자이기 때문에 주위에 친척 밴당이나 이런 가족들이 그분을 도와주고 여러 가지 풍습이나 이런 걸 교육을 시켜주니까 인적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처럼 점점 교류가 많아지고 제주에서 정착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았을 때, 거기에 혈연관계나 아무런 인간관계가 없는 분들한테, 그러면 그들이 제주인이라고 스스로 또 느끼게 하려면 어디까지 이거를 교육을 시켜주고 그분들한테 어떤 정보를 전달을 하고, 그분들이 내가 단순히 주민등록이 여기가 돼 있고 주민세를 여기다 내고 있으니까 나는 그냥 제주도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제주 사람이라고 느끼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규정, 규범, 정보, 뭐라고 표현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어떤 세팅을 해서 준비를 해서, 그게 뭐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이 됐든 아니면 요즘에 뭐 어플리케이션이 됐든 그분들한테 최소한 내가 제주도에 살면서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다라는 보편적인 어떤 정서를 만들어만 준다면, 그러면 그분들도 아까 그 강승화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지역사회 집을 지으려다가 이제 포기하고 들어가신 제주대학교 교육방송국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얘기가 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경조사 문화도 지역마다 다 다르거든요. 제주도는 또 경조사 문화하고 특별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이런 부분은 그럼 누가 그분들한테 정보를 전달을 할 것이냐가 어떤 관계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여러 활동을 하고 계신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연구소나 여러 가지 학술 쪽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존의 제주인들이 새롭게 제주인이 되겠다는 분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이 커뮤니티 안으로 지역사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연결고리를 해줄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 지금 딱 얘기가 나와서 허승영 씨나 만화가 복찬 씨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탐나 문화재나 여러 가지 제주도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 상품들이 제 관점에서 문화 상품입니다. 물론 학술적인 어떤 의미도 있겠지만 어떤 문화가 소비된다는 의미에서 하나의 상품으로 본다면, 그 상품을 제주 지역에 살고 있는 젊은 층들이나 아니면 제주 외 쪽에서 살고 있는 분들한테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제주도에서 살고 계신 어떤 각 문화계에서 나름대로의 자기 업종에서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여러 분들이 제주도에 대한 기본적인 애정과 사랑이 있어서 내려오셨을 테니까, 그 애정과 열정에다가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노하우가 제주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생산되고 있는 어떤 문화 상품에 결합이 된다면 훨씬 더 큰 시너지를 저는 내려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쪽에서 물론 순수한 예를 들어서 제주도 언어 아니면 제주 문화만으로 어떤 문화 상품에 순수한 혈통의 제주인뿐만이 아니라 새롭게 제주인이 된 분들의 의견과 문화가 섞인다면 훨씬 더 강력한 문화 전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제 개인적으로 해봤고요. 그래서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만은 여러 번 거론됐지만 지슬이라는 영화를 저도 서울에서 이제 양승민님과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제주 엔터테인먼트 모임이라는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모임에서 시사를 한 적이 있어서 거기서 봤습니다. 근데 제일 재밌었던 거는 제주도 사투리가 나오고 밑에 자막이 쭉 달려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제주도 사람이라고 느낀 게, 저는 자막을 안 봐도 제주도라고요. 자막을 안 봐도. 그러면 그리고 그 영화가 전국에서 지금 10만 명이 훨씬 넘었지만 제가 알기로 13만 명 이상이 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영화 속에서 제주도 사투리를 맨 처음에 본 거는 사실 일본 영화였습니다. 피와 뼈라는 키타노다케시라는 배우가 나왔던 그 피와 뼈라는 영화에서 제주도 사투리를 제일 먼저 봤고요. 그 다음에 어찌 보면 두 번째로 본 것 같은데 그 어떤 문화에 대한 어떤 심리적 우월성이라든가 자랑스러움 같은 게 결국에는 문화 상품이 그러니까 예술물이 많이 만들어질수록 훨씬 더 그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지금 부산, 특히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경상도 사투리가 많이 나오는 영화가 굉장히 많은데 그게 여러 가지 영화 제작자의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부산이 전국에서 가장 영화를 찍기 위한 여건이 좋습니다. 영화 촬영 장소라든가 어떤 지원의 전문 부서가 따로 있고요. 지원은 굉장히 잘해줍니다. 그러니까 영화 제작자 입장에서는 비슷하다면 부산이 중심이 된 배역으로 된 데 가서 영화를 찍어야 재미있고요. 그러니까 그 제작사한테 도움이 여러 가지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배역 중에 누군가 하나는 부산이 배역이다 보니까 부산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 제작 그 스토리 안에. 그런 어떤 지원적인 부분도 분명히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그 어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주인을 새롭게 전입신고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성곽사에 여기다 가둬놓고 고유시킬 수는 없고요. 가장 훌륭하고 가장 자연스럽고 좋은 거는 어린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 뭐 예를 들어 동요나 동화나 뮤지컬이나 연극이나 영화나 그들이 즐겁게 재밌게 볼 수 있는 건데 거기 자연스럽게 문화가 들어가 있다면 그 친구들은 재밌어서 두 번, 세 번 또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런 문화 상품들이, 문화 예술물들이 많이 좀 생산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끝으로 제가 상징적으로 말씀드린데 제주도를 사랑하고 제주도민이 된 많은 사람들을 새로운 제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열정과 사랑으로 또 다른 제주인이 또 생겨나가는 것이 제주도의 하드적인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학술적인 용어보다는 좀 더 일상적인 용어로 정확한 지점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데 제주도를 생각하고 제주도민이 된 많은 사람들을 새로 제주인으로 받아들이자. 경영적으로 한다면 지금 현재 제주인의 정체성에서 이걸 어떻게 답할 것인가. 어떤 의미에서 당연적으로 보이지만 너무 이성적인 것보다는 제주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제주도가 감정이 속에 있는데 문제는 그래서 생각을 참가하시고 보는 사람이 또 어떤 점이 있으면 하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였을 경우에 그 다른 사람의 흐름을 존중해 줄 것인지 아니면 이것으로 동화되는 것인지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외국인 정책을 하는데 이른바 문화 정책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수문화적 정책으로 갈 것이냐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주목하신 제 와닿아 하시면서 알겠지만 일본도 나름대로 입장이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 부분은 적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당만 정의 주장은 큰 문제가 아닌데 숫자가 늘어난다면 독일도 지금 상당히 충격을 받고 있고 제주 같은 경우는 늘어나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좀 심하게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 나는 싶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거는 이미 제주 도정에서 지금 120만 제주도민 이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120만 제주도민에 여기 있는 제주도민, 제외도민 그 다음 또 명예도민까지 다 합쳐서 120만이라고 하시는 거 명예시민단도 지금 말씀하신 마지막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책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더 큰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춘 교수님께서 토론의 제목이 미래 제주의 소통 방안 경계면의 확대와 정체성의 획득의 두 과제. 저 이거 너무나 마음에 드는 모순적이니까 우리의 제주도민의 영역을 확대시켜야 되는데 확대시키는 과제하고 제주도민이라는 정체성하고 약간 모순될 수 있는 이 두 개를 어떻게 두 마리 토끼를 쫓으실 것인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 밑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우석 교수님의 좋은 발표를 들으면서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선 이제 제주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국가 혹은
민족에 대한 문제를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제 제주 사람이 언제 한국인이 되었을까? 이런 이제 의문입니다. 1950년대까지도 시칠리아 섬에 사는 그 섬 사람들은 자기가 이탈리아 사람인 줄을 몰랐다고 합니다. 이탈리아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제주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9세기 후반, 20세기 초까지 조선 혹은 한국은 타자의 이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이제 근대가 성숙되면서 나는 제주인이면서 한국인이 되었겠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세계화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나는 제주인이면서 한국인이면서 또한 동아시아의 일원이면서 세계인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의 주권에서 이중 주권, 삼중 주권, 사중 주권으로 이렇게 번져나갑니다. 그러나 아직 제주 사람들의 삶 속에는 뚜렷하게 자기 갖고 있는 것은 제주라고 하는 제1주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초 그 일제히 침탈기에 일본으로 건너가셨던 많은 제주인들은 당신을 제1제주인이라고 일컫습니다. 제1경상도인, 제1전라도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1제주인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제주가 조선 혹은 한국이라고 하는 그 국가민족 개념에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주의 중요한 정체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그분들은 제주인이라고 하면서 더 구체적인 자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나는 신천 사람이다, 나는 판포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입니다. 제주의 이 자기 위를 고향으로 여기는 이 정체성은 아주 특별한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을지입니다. 전국 어디를 가도 경상도지가 있고 울산지, 울주지는 있습니다. 구미나 시단위까지 이 마을지가 있습니다. 리단위의 마을지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대단한 자랑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제주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가 이제 언제 자기의 어떤 문화적 정체성을 느끼게 되었는가 하는 점은 김석 교수님이 이제 몇 개 사례를 들었지만 고려 시대보다 좀 더 앞선 시대 6세기경 정도, 그러니까 백제의 복속될 즈음 제주인들은 스스로 자기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보한 것으로 봅니다. 그 최근에 이제 발굴된 그 자료에 의하면 그 전라도에서 발굴된 자료인데 AD 500년에 발굴된 자료에 타모나이는 아주 고집스럽다, 뭐 이런 그 자료가 하나 발굴됐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도 제주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탐방국이라고 하는 한 국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오히려 제주의 정체성을 무시하거나 묵살하는 처사가 많습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의 국사교과서에는 탐방국의 실체를 명명히 인식해 주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제주에 너희들도 대한민국의 일원이다, 그러니 어떠한 것들도 다 감수해야 한다는 그런 주문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이제 김은석 교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주인에게 있어서 중앙정부나, 중앙정부는 조선일 수도 있고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중앙정부나 제국주의의 침탈자나 둘 다 적으로 의식한 오랜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아마도 몽고의 침탈기에서부터 시작되지 않나 싶습니다. 고려에 수탈당하면서 몽고에 수탈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대가 시작되는 벽두에 중앙정부로부터 수탈당하고 일제로부터 수탈당합니다. 그런 연장선상 속에 제주가 놓여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중의 식민지가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해군기지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일원이라면 당연히 국방의 어떤 책임을 함께 져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대한민국이 과연 제주에 대해서 일원으로 여기고 적절하게 대우를 해주었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사교과서에서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한 해군기지를 제주가 떠맡아야 한다. 이런 것들은 부당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중앙정부이건 제국주의건 그 둘이 제주에게는 타자가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제주는 이제 세계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많은 외국인들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이제 자기 정체성을 새롭게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계층 간의 어떤 위화감 문제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외국인이 들어오고 외국인 신부들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다문화 사회, 다민족 사회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연히 세계화의 물결 속에 함께 흘러가야 된다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우석 교수님은 그 칸트의 예를 들어서 이제 이성의 공적 사회 뭐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이제 곧자를 지키는 데 있어서 어떤 민족이 국가니 어떤 그 종교니 이런 영역을 뛰어넘어서 함께 살아가는 어떤 공동체적인 어떤 의미가 함의되어 있다 이런 뜻이겠죠. 저는 그런데 이 성적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세계를 파탄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 인간위주로 흘러갔기 때문에 자연을 파탄낸 점이 있죠. 그러니까 서구적 이성에 더 이상 기대서는 안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어디서 찾느냐? 저는 1세계와 2세계가 파탄이 났기 때문에 제3세계에서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즉 1세계는 유럽과 미국입니다. 2세계는 과거 소련과 동문권입니다. 1세계와 2세계는 더 이상 세계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새로운 사고는 3세계에서 나오고요. 더 좋은 것은 제4세계에서 나옵니다. 한반도가 제3세계라고 하면 제주가 제4세계죠. 이렇게 외진 곳, 과거에 핍박받았던 곳, 매격됐던 곳에서 온전한 지구를 구원할 사고가 나옵니다. 제주가 가지고 있는 바로 공동체성의 인식입니다. 근대가 이성을 앞세우고 개인을 파편화시켰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주는 아직도 공동체성이 살아있습니다. 이것을 되살리는 것이 바로 근대를 치유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주는 많은 가능성의 문화를 지니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주는 제주의 전통적인 문화들을 제대로 돌보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더욱 각성해서 제주 문화를 찾는 이것을 먼저 앞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화한다니 원심력도 중요하지만 다시 나로 돌아오는 구심력이 함께 공존할 때 진정한 세계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계화의 자연스러운 물결 속에 흘러가면서도 제주는 구심력을 찾아서 즉 자기 정통성을 찾아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의 신화는 그리스 로마 신화보다 더 뛰어납니다. 그건 죽은 신화고 책 속에 있는 신화인데 제주의 구 속에 제주의 무궁무진한 신화들이 담겨 있는데 이것은 아주 세계적인 자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주의 자산, 제주의 전통 문화를 토대로 한 제주의 정체성을 살리는 것, 이것이 앞으로 더 급속무가 아니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제 밖에 말씀해 주신 것을 추가할 것 없는 것 같고요. 플로어에서 어느 분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데서는 질문을 하는 것이 질문의 형식이 필요한 자신의 의사 표현일 때가 많이 있고요. 네, 먼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마이크를 좀 주시죠. 마이크 좀. 그냥 목소리 크게 목소리 크니까 제주말 올 때까지 라이브 서울제주도민의 부회장 고승원입니다. 예, 김은석 제주문화연구원장님의 가시와 여러 프로자님들이 토론 내용을 다 들었습니다.
강승화 국제자유도시 본부장님께서 말씀드리자면 외적으로는 외국 우물 또는 중국의 자본을 받아들이면서 도민들한테만 제도의 정체성을 가져라. 이거 말이 됩니까? 하는 것입니다. 중국 사람 앞에 땅을 팔고 영주권을 주는 것은 많은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체성을 가지려고 하는 제주인들에게 상당한 나쁜 영향을 주는 핵 같은 이미지다라고 생각은 안 드시면 됩니다. 제주도가 중국 사람들에게 땅을 팔지 않으면 제주도 경제가 당장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세계 속에 우리가 자립을 하기 위해서 세븐언더스를 성공시켰습니다. 땅을 팔지 않아도 수도 감사해서 제주도민들에게 부강을 가져오기 위해서 세계 속에 우리 제주도를 따라가고 하는 성공시켰는데 강승화 국제자유도시 본부장님께서도 세븐언더스에 상당한 열정을 쏟아부으신 장본인이 아니신가요? 김태일 건축학부 교수님의 내용에 많은 공감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하세요. 아니 주최하는 사람이 자꾸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이 궁금증이 많은 사람이라고 알고 싶고 우리 강성환이 똑같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땅 사면서 여기 사는 거에 대해서 합법적입니까 그 사람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제가 알기로는 우리도 몇 년 전까지 외화를 마음대로 미국 가서 못 사게 했어요. 그래서 샀다가 산자는 우리 검찰 조사도 받고 했잖아요. 중국에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몇 년 전에 재작년에 중국의 주대경관 때문에 상해를 가는데 우리 총영사가 큰일 났습니다라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도에서 이 땅을 사면 영주권을 주겠다는 이런 말을 어떻게 국가기관에서 시키느냐. 그 돈이 중국에서 허가받은 돈이냐 이거예요. 만약 중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합법적인 돈이 아닌 제주도에서 투자해서 영주권 준 다음 그날로 제주도 출입금 이제 누가 놓고 다냐 한 사람 이야기하면 제주도 관광이 먹고 나는 거예요. 분명히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 돈이 그 사람은 합법적으로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돈을 갖고 와서 여기서 땅을 살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이쪽에서도 그런 이야기에서 저도 그거에 대한 말하고 또 우리가 물건을 그 사람들은 싹스에서 사간다 막 얼굴 자랑하면 안 돼요. 우리 돈만 먹으면 되지. 자꾸 그걸 자랑해서 돈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 말씀은 제가 분명히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우리 도에서는 이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법률을 지키고 이런 게 다 좋습니다. 건축법에 열람건 이렇게 해서 좋은데 우리 제주도민들이 피해 있으면 않습니다. 우리가 하남순 교수가 역사적으로 제주도는 순환 사상들부터 그래서 역사적인 순환사가 있고 정부나 큰 나라에 대한 데서 우리는 약소고 작은 민족이고 이래서 뭐 불안하고 이런 감정이 없잖아. 마음속에 있어요. 그건 사실인데 그걸 잘 치유해주기 위해서 우리 또 김은석 교수가 시민이라는 표현을 써서 굉장히 제주인 플러스 시민에서 이거 어렵게 지금 다루고자 하는 그 우리 고선 여장 이거 다 이해합니다. 모순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바로 대통령이 하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제외 제주도민들이 제주도 출신이면서도 많은 생활을 외부에서 하다 보니까 고향에 오면 뭔가 동화되지 못하는 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120만 도민들이 어떻게 하나로 묶어가는 과정을 밟으면서 고향이 행복해지고 같이 행복하고 발전이 기할 수 있겠나 하는 게 저희 토론회를 주최한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말씀 드려야 될 게 우리 예를 들어 지금 50층짜리 랜드마크 빌딩 있다고 부동산 회사가 무슨 회사 싱가포르인가 말레이시아 회사에서 와서 하는데 서울 우리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존 문제나 개발 문제 하면 중간에 위치하지만 가급적 후대를 위한 보존이 가까운 사람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 외자가 다 좋은 거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큰 문제점입니다.
버자의 그룹을 지칭한다면은 버자의 그룹이 대한민국 삼성이나 현대보다 더 돈이 많은 회사일까요? 지어볼까요? 돈은 돈 따라갑니다. 투자를 해서 돈을 챙길 수 있고 버는 쪽으로 가지 자기 아버지가 투자하라고는 안 합니다. 손해보는 거. 그럼 그 이유는 뭡니까? 삼성이나 현대는 대한민국 기업으로서 제주도에 와서 나쁜 지점 윤리적으로 견디지 못할 거다 하는 아직은 이런 법령이나 이런 문제가 투자 문제점이 있을 거다 하는 것 때문에 돈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걸 몰라서 못 가요. 전 이런 걱정을 한다. 물론 내 이런 걱정을 던질 때 버자의 그룹이 처음에 들어올 때 50평짜리 허가 내주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누가 해가지고 랜드마크도 대한민국 제주도에 한라산에 있는 랜드마크지 무슨 놈의 랜드마크입니까? 그러고 우리 도가 아니면 JGC가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이걸 이야기합시다. 주거용 휴양단지라고 돼 있습니다. 주거용 휴양단지 제목부터 우리 따지자고. 주거용 휴양단지 제목이 뭡니까? 그동안에 돈 벌고 많이 돈 벌고 외국인들이나 유치장에 와서 이제 노년에 제주도 와서 주거로 살면서 또 우리 힐링 캠프도 하고 의료 관광도 하고 그러면서 편안히 쓰고 제주도 돈 써면서 편안히 쉬십시오 하는 거 아닙니까? 내외적으로. 그런데 50층짜리 호텔에서 거기 어떻게 주거용 휴양단지 제목이 들어가냐 이거예요. 저는. 제목부터 바꿔야죠. 그게 허가 조건이었고 조건이 아니었잖아요. 처음부터. 이게 우리가 제주도의 정체성을 이런 데서 찾아야지.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 의심을 많이 하는 거예요. 뭐 개발하면 또 저것도 다 몰아주는 거 아닌가 의심하게 되고 거기에 그러니까 저놈들 와서 50분짜리 허가 받았으니까 이제는 장학금도 만들어달라 길도 교육자를 받아라 이런 부대조항도 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갈등이 되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정체성. 우리가 고짜와를 얼마나 회수만 했습니까? 골프장 지인들한테 50만 평씩 해놓고 이제 고짜와를 사자.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고짜와리 농토보다도 이제 더 비싼 생태계 우리 보호하자. 이게 후손들이 먹고 살 재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체성을 살리자고 하는 거지. 그리고 외부물이라든가 유치장 들어가서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등등 이런 거하고 그 다음에 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주도민들이 아까도 우리 강성화 단장님이 지적해 주시 총론에 가서 전부 동의를 해요. 총론 맞다 그랬잖아요. 근데 강론에 가보니까 여기 집주니까 반대하더라.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니가 와서 이거 뭔가 혜택을 받고 있으면 좀 내놓으라는 내면적인 것도 있어요. 말은 안 하지만. 해군기지 문제도 보상 못 받은 분도 상당히 불만도 있고 솔직하게 말해서 그게 진정성을 갖고 어려운 문제를 드러내놓고 꺼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 하는데 내가 뭐 연락을 죄송합니다만 내가 한 가지 그것만 중국 법에 허가된 법인지 아닌지 중국에서 인정해 주는 건지 그 법률가로서 우리 저 어디 고선 저 법률가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드려요. 저는 그거 잘 모릅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자들 생각을 해도 바뀌면 안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정책 검증하기 그렇고요. 저런 식의 의사가 있었다는 건 아닌 거 정도 충분하실 것 같은데 저기 시간을 잘 말씀하셨어요. 지금 발표자께서 저기 뭐 더 하실 거예요. 계실 겁니다만은 짧게 하시면 아무나 알았어요. 저기 저기 주에 들어오신 거에서 모르셔서 중요한 걸 말씀드리면 제가 토론자들하고 플로어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제가 시민적 제주인이라는 말을 쓰면서 이성의 공적 사용이라는 서양 철학자의 임마누엘 칸트의 이야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조금 거부감을 느끼시는 경우가 없잖아 있을 겁니다. 아까 도민회의 양원찬 회장님하고 부회장님 말씀하신 내용 자체가 이성의 공적 사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분들이 말씀하신 게 국가의 이익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개인의 이익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상식적인 합리적인 판단에서 이러한 것들을 해나가는 것이 시민적 제주인이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그 혈연적 제주인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자칫
오해가 살 수 있는 문장의 표현입니다. 제가 뭐 글을 이렇게 오랫동안 써왔습니다만 남들한테 오해의 소리를 줄 수 있는 글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 가정법을 나와가지고 제가 왜 혈연적 제주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느냐. 지금 오늘날 제주 사회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문화 가정도 있을 것이고 소외된 계층도 있을 것이고 이런 모든 사람들을 제주인으로 포함시켜야 되겠다라는 어떤 긴박한 생각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가졌던 혈연적 제주인이라는 울타리에서 좀 벗어나고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물론 지금까지 산업사회 이전의 제주 지역 공동체는 굉장히 순기능적인 면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21세기 지역 공동체는 순기능적인 면이 상당히 약하겠죠. 왜 그러느냐? 우리가 과거에 각 마을마다 있었던 마을 공동어장이라든지 마을 목장이라든지 이런 게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즉 마을의 공동체를 이끌어줘 왔던 물적 기반이 와야 될 이 마당에 다시 우리가 공동체 정신으로 돌아가고자 해도 사실 이게 공허한 소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보다 현실을 직시하면서 21세기 국제자의 도시를 살아가는 제주인으로서 시민적 제주인이라는 하나의 새로운 개념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한분이 있었는데 아까 도청 쪽에서 법률을 위해서 해야 될 말씀을 시간 더 짧게 해주십시오. 예, 이해하겠습니다. 법적인 것은 분명히 합법적입니다. 대한민국법에 외국인 토지법이거든요. 여기서 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중국 사람이 하는 이제 합법적인, 다만 돈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시면은 이제 대부분은 이제 그 신고하는데 상부분 이제 인가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중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홍보 쪽을 통해서 일부 외부를 통해서 이제 오는 자본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 제도라는 것은 왜 영주권 제도가 돌아가느냐 하면 제도의 경제 문제라든지 인구 문제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고, 아까 그래서 155명이 가족의 429명이고 대한민국의 외국인이 얼마 사냐? 150만 명 살아서 2.8%인데 제주도는 1.8%밖에 안 살고, 그러면 150만 명 중에서 대한민국의 중국이 몇 명 사냐? 51.6%거든요. 통계가. 저희도 몇 프로 사냐? 중국 사람들이 1600명 중에서 38.7% 살아요. 이건 중국 학교, 중국집 가는 건 다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아직은 우리나라 상이 아니고, 아까 우리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상에 대해서 도청의 개발 문제는 지상력도 없습니다. 10대 자유님은 진짜 매력적으로 했습니다. 우리 총회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요. 총사님과 이제 갈라졌는데, 그래서 자연의 가치는 빼면은 저희도 미래 없습니다. 이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자연과 함께 가는 것이고, 이 제도는 국제자유적 사회통합이 관점에서 주제자에 맞게 하다 보니까 시티즌십이 없으면 사회통합하는데 상당히 걸림돌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정도면 여기서는 이제 감사합니다. 끝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서로 상황 모순적인 목표 두 가지를 가지고 충돌되는 문제, 세계화 시대에 지역적 정체성이라는 것이 뭐야?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정도 우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자부심 문제를 봐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할 것이고, 이런 문제가 서로 충돌하는 지점하면 끝없이 얘기하다가 모르겠다, 내가 내 말이지, 내 맘대로 하자 이래버리는데, 오늘의 토론은 과연 의미가 없으셨는가? 저는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저 나름대로 하고 자극받은 것들도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잘 써먹는 결정적인 순간에 온경을 처음에 써먹는 일이 있습니다. 이념은 타협할 수 없으나, 이론은 타협할 수 없으나 전체를 타협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이 A가 우리가 모순인데 두 개, 어느 하나가 옳다는 입장을 가져버리면 그냥 편치 않았죠. 근데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총론은 쉽습니다. 그러나 강론에서는 그걸 조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한 상황마다 이것이 어려워서, 그래서 우리의 전문성을 좀 넓혀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전혀 부인하는 건 아니다. 여기서 어느 하나가 옳다 그들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솔직하게 제주인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개방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자. 외부에 들어온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좀 받아주자. 이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인정해주자. 이런 식으로 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측면이 있죠. 제가 생각하는, 제 생각은 한편으로는 제가 제주도 사람으로서의 생각은
제주인의 정체성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제주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고 외로운 사람들을 배타적으니까 한만 이걸 해결하려니까 우리가 가해자처럼 정체성이 들리지만 오랜 역사에 있어서 제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소수자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차별을 받아서 생긴 방어적 정체성이었을 수도 그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주인 정체성이 일본 같은 데는 제주인만 특별 이런 것이 그런 것이었을 수도 그런 측면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그랬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대에 과거의 정체성의 개념을 고집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어적 정체성은 상대방에 대해서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문제도 이런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적극적 정체성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는 방어적으로만 정체성이 있었을 뿐이지 지금으로서는 적극적인 어떤 우리 나름의 이런 정체성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가는 주장 중에 하나가 김은석 교수는 이성의 공태쌈이라는 개념을 한번 시도해본다. 뭐죠? 제주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보자. 이것이 지금 앞으로 이것을 한마디 말로 되는 건 아니지만 노력을 하면 이거는 말로 된다기보다 실천의 현장의 과정에서 차근차근 형성이 되어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모두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오랜 시간 제주대학교 교육방송국